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AI로 알아보는 트랜잭션과 밸리데이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AOP가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들은 앞에 여러분이 수업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트랜잭션에 대해서 입력값을 검증하는 방법과 밸리드를 통해 가지고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AI로 알아보는 작업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AI를 통해서 이 트랜잭션과 베리데이션에 대한 기능들을 서로 찾아보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트랜잭셔널과 밸리데이 활용, 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트랜잭션의 개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데이터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개념이다. 이때 데이터베이스에서는요, 하나의 작업 단위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이런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어요. 이때 모든 작업이 성공하면 커밋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라도 실패하면 롤백 상태로 넘어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거를 우리가 계제 이체라고 하는 예제를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보면 출금과 입금이 둘 다 성공하면 다음과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바로 트랜잭션의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단계, 2단계 중에 A단계 A 계좌에다가 내가 10,000원을 출금을 하고 B 계좌에다가 10,000원을 입금할 거예요. 이때 이 두 가지 작업이 두 작업이 모두 성공하면 커밋이 되는 거고요. 중간에 오류가 발생이 되면 롤백이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 뭐 A 계좌의 금액이 부족해서 해당되는 기능을 복구시킨다라든가 이런 기법이 좀 필요하겠죠. 이러한 과정들을 뭐라 부르느냐? 트랜잭션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트랜잭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어노테이션이 바로 뭐냐면 트랜잭셔널이라고 하는 바로 요 애너테이션입니다. 얘는 스프링이 제공하는 선언적 트랜잭션에 대한 관리 방식을 얘기하는데 메소드에 붙이게 되면 내부의 DB 작업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러면 스프링에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이 얘기예요. 스프링은 AOP를 이용해서 트랜잭션을 자동으로 관리해 준다라고 우리가 앞선 수업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개발자가 커밋과 롤백을 직접 호출을 하지 않아도 스프링이 누구에 의해서 프록시에 의해서 자동으로 트랜잭션을 제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럴 때 이 트랜잭션 관련되어 있는 주요 어노테이션은 아까 앞에서도 봤었던 트랜잭셔널 있고요. 두 번째로는 Enable Transaction Management가 있어요. 그래서 메소드나 클래스 단위로 트랜잭션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트랜잭셔널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고요. 스프링에서 트랜잭션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자 할 때 Enable이라고 하는 말이 붙는 트랜잭셔널 매니지먼트 어노테이션을 가져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이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한번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야지만 되는 거니까 요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트랜잭션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들여다가서 볼게요. 자, 지금 봤더니 자, 서비스가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빈을 자동으로 오토 와이어 시킬 거고요. 자, 트랜잭션을 통해서 트랜잭션을 관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뭔가 데이터를 찾아 가져와서 그 값을 가져와서 from과 to에다가 넘기려고 그래요. 자, 근데 with to를 통해서 디파짓을 통해서 입금과 출금과 입금에 대한 기능을 수행을 하겠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해당되는 결과물들을 다시 세이브 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의 간단한 예제입니다. 자, 이 흐름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가 있냐면 자, 첫 번째 트랜잭셔널이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를 실행하겠다. 자, 여기 지금 트랜스퍼 얘가 호출이 되겠죠? 이때 스프링의 트랜잭션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뭔가 수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SQL 수행 중에 만약에 얘가 발생이 됐어요. 이럴 때는 롤백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정상으로 완료가 됐다라고 싶으면 커밋이 됐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은 AOP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댔어요. 그래서 그 연관성이 있다 보니 롤백과 커밋이라고 하는 다음 같은 이 메소드 호출이 자동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validation이라서 입력 값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을 필요가 검증이 가능한데 검증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 다 알고는 있는데 내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자가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럴 때 서버에서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보안이나 데이터 무결성 혹은 사용자 경험에 대한 개선들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검증이라는 단계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입력값 검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하거나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보호하고 더불어서 보안을 강화하거나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입력값 검증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데이터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은 예외나 오류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한 부분을 방지시키겠다. 예를 들어서 필수로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을 발생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서 뭔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뜻이에요. 더불어서 결제 금액이 음수일 경우에는 이거는 결제가 취소가 돼야 되겠죠. 음수란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유효하지 않는 데이터로 잘못되어 있는 연산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할 때 쓰여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비즈니스 로직을 보호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더불어서 입력값을 검증해 코드가 삽입되는 것을 방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드가 삽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이 강화되어 있어야지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악의적인 코드들 입력 단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위원회 입력값 검증 단계를 거쳐서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을 했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이럴 때 바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뭐 메시지를 표시해줄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이메일 형식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표시해서 사용자의 편의성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입력값을 검증하는 단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값 검증과 관련돼 있을 때 검증의 종류로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검증할 거냐, 서버 측에서 검증할 거냐 라고 해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서버 사이드에 의해서 브라우저에서 실행할 거냐 아니면 서버에서 실행할 거냐 이런 말뜻이에요. 이럴 때 클라이언트 쪽에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바스크립트나 HTML5에서의 리콰이어나 패턴에 대한 속성을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검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폼 종성 전에 입력 형식을 확인해서 검증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서버 측에서는 스프링의 밸리드, 난널, 뭐 이메일 같은 이런 애너테이션을 통해서 DB에 저장하기 전에 유효성 검사를 미리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입력값에 관련되어 있는 검증 단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밸리드를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 밸리드는요, JSR 380 표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빔 밸리데이션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작업해 줄 수가 있을 텐데, 얘는요, 자바 x.validation 또는 자카르타.validation 패키지의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입력값에 대한 검증을 자동으로 수행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으로 입력값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어노테이션은 바로 뭐가 있냐면 not null, 너를 금지하겠다는 말 뜻이에요. not empty, 문자일이 비어 있으면은 안 된다 이런 말 뜻인 거고요. 사이즈라고 하는 애너테이션은 내가 문자일의 길이에 대해서 제한을 둘 수가 있겠다라는 말 뜻. 예를 들어서 이메일 형식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메일 어노테이션. 숫자에 대한 범위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min이나 max 같은 어노테이션들. 그 다음에 내가 정규식 검증 구조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겠다라고 할 때는 패턴이라고 하는 애너테이션. 음수냐 양수냐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포지티브나 네거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설정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애너테이션은 가장 기본적으로 밸리드에 대한 데이터 검증과 관련돼 있어서 아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노테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어노테이션을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자 이 얘기예요. 자, DTO를 한번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DTO라는 것은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를 DTO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DTO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봤더니 여기 보니까 not empty, email, min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름을 입력을 하거나 메일에다 데이터 값을 넘기거나 나이를 입력을 할 때 이러한 조건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체크하겠다. 이런 말 뜻인 거죠. 내가 만약에 이름을 입력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름은 필수 항목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메시지가. 더불어서 메일의 형식이 맞지 않으면 이메일 형식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나이를 등록하는데 자, 나이는 1살 이상이어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1살 이상이어야 된다. 나이가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라든가 0이라든가 이런 값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이는 2일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에 의해서 데이터를 검증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엔티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컨트롤러를 만들어낸다면 컨트롤러 애노테이션을 통해서 포스트 매핑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봤더니 valid 나오죠. 이때 모델 어트리뷰트를 기점으로 자, 유저 폼을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해당되는 결과물들은 바인딩 리절트를 통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할 텐데 이때 만약에 에러가 발생이 되면 자, 요 파일로 가라는 뜻이겠고 만약에 성공이 됐다 그러면 여기로 넘어가라 이런 말뜻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는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기능이 수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소스만 봐도 아, 이 소스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부터 이게 바로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익숙해져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익숙해지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의 실제로 응용 넘어갈 때요. 실제적으로 이제 웹 MVC를 통해서 구현체를 만들어내고자 할 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스프링 부트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 도대체 내가 지금 코딩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AI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AI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때 AI가 주어져 있는 그 각각의 소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뜻이에요. 그래서 매번 이론 수업 시작을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잘 꼬집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줘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실습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거 아시고 꼭 이론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뷰를 지정해보자 이게 우리가 타임리프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봤더니 자, 이제 눈에 좀 이제 들어오죠. 아, th 액션에 있고 뭔가 URL 주소를 지정하게끔 했고 오브젝트를 기점으로 해서 포스트 방식을 뭔가 전송하려고 그러겠대요. 이때 필드명을 기점으로 에러가 발생이 되면 뭘 수행할 수 있도록 에러가 발생이 되면 뭘 수행할 수 있도록 에러가 발생이 되면 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대 라고 하는 이 소스가 한눈에 우선 이게 쫙 들어오셔야지만 돼요. 자, 왜냐면 우리는 타임리프를 배우셨습니다. 배우셨으니까 이게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 다시 타임리프 쪽 강의 영상을 가서 다시 한번 수업을 들으시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스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이 내가 DTO를 어떻게 설계했는지부터는 알으셔야 돼요. 네임과 이메일과 나이를 등록하기 위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검증 단계를 지금 설정해 놨어요. 자, 그러면서 컨트롤러와 뷰를 만들어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컨트롤러에서 검증을 적용하기 위해서 밸리드라고 하는 애노테이션과 바인딩 리절트라고 하는 요 지금 클래스를 많이 가져다 쓸 거예요. 자, 얘네들은 무슨 기능을 수행하는가? 자, 먼저 밸리드는요, 검증을 수행할 거고요. 바인딩 리절트는요, 검증 결과를 저장한대요.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에러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결과는 어디로 넘어간다? 이 바인딩 리절트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자, 매핑을 통해서 add 유저가 호출이 됐을 때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하겠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에서 그 데이터가 넘어올 건데 그 결과물이 어디로? 여기로 넘어올 거예요. 만약에 해당되는 데이터 중에 오류가 발생이 되어 있으면은 야를 수행하게 될 거고요. 자, 더불어서 오류가 발생이 되지 않았다라 그러면 얘를 수행을 하겠죠. 이러한 구조로서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컨트롤을 해석해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타임리프 뷰 예시에 대해서 서버 단에 객체와 바인딩하고 유효성 검사를 화면에 표시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요즘 소스를 앞에서 봤었어요. 자, 그러면 이 타임리프 뷰 단에서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줘야지만 되겠죠? 자, 먼저 기본적인 폼을 대상으로 해서 폼은 자, 여러분은 웹에서 HTML 쪽에서 우리가 배우셨죠? 폼. 이때 이 액션은 바로 뭐라고요? 어디로 가라 라는 의미였었고요. 자, 데이터 전송 방식은 포스트 방식이냐 겟 방식이냐라고 하는 의미인 거고 어떠한 오브젝트를 통해서 데이터 값을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이름과 이메일과 나이에 대한 각각의 타임리프 템플릿 구조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폼에
th가 오브젝으로 지어 있으면서 유저 폼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얘는 타임리프에서 폼 데이터를 담을 객체를 지정하는 속성이라고 이야기돼요. 객체를 지정하는 속성. 그래서 유저 폼은요, 스프링 컨트롤에서 전달된 모델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모델의 객체. 자, 그래서 뷰에서 요 유저 폼이 바로 매핑이 되겠죠. 자, 사용하는 방법을 가서 보시면 쇼 폼이 있고 모델에 있을 때, 자, 다음과 같이 이 유저 폼에 지금 내가 새롭게 생성하는 뉴 폼을 불러 가져와서 그 유저 폼을 호출하는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게 바로 폼의 타임리프 구조입니다. 자, 내용 이제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로는 자, 타임리프에 필드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요소들에 대한 객체의 필드와 자동 바인딩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 자, 객체의 필드라고 하는 말 아시죠? 여러분, 뭐 멤버 필드 기억나시죠? 멤버 필드는 일명 변수였었어요. 이 변수는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뭐와 연관된다고요? 컬럼과 연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필드는 HTML에 인풋 요소를 객체의 필드와 자동으로 바인딩한다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같이 아스트릭 네임은 유저 폼점 네임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서버에서 전달된 유저 폼의 값이 자동으로 입력값에 채워지고 사용자가 수정하면 폼 제출 시 다시 유저 폼 객체의 값이 매핑이 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유저 폼이라고 하는 곳에 멤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필드 한번 잠깐 볼게요. 네임, 이메일, H라고 하는 필드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어요? 자, 요 확인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 다음과 같이 얘네들이 자동으로 입력란에 채워주고 만약에 수정하는 단계가 있다라 그러면 유저 폼 객체에서 값이 자동으로 매핑이 된다 라고 하는 이 원리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조건문도 다룰 수가 있었댔어요. 조건문. 자, 만약에 조건에 자, 얘가 오류가 발생이 되면 얘를 찾아내라. 이런 말 뜻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네임 필드에 검증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만약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를 자동으로 표시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 뜻이 되는 거겠죠. 자, 즉 유효성 검증에서 해당 필드 실패 시에는 다음 같은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not blank 이름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만약에 폼이 비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름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출력이 되겠죠.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류 메시지 표시 뷰단에 가서 보시다 보면 다음과 같이 버튼 타입의 서브밋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얘는 말 그대로 뭐야? 유저 경로로 포스트로 요청을 보낸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였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봤었던 소스 잠깐 들여다 가서 보시면 여기 포스트라고 지금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바로 요 내용입니다. 자, 포스트로 요청을 보낸다. 이때 액션 A 슬래시 유저라고 하는 것은 자, 컨트롤러의 유저 퍼스트 핸들러와 메소드를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유저로서 연결되어 있는 매핑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포스트 매핑의 유저. 자, 요거 얘기하는 거겠죠. 이때 서브이메 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얘가 호출이 되는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러가 발생이 되면 오류 메시지 폼 페이지로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성공하면 성공되는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제공되고 있는 애너테이션을 통해서 자동 수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고 내가 필요한 것만 해당되는 위치에다가 미리미리 선언만 해주시면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행 순서를 들여다가서 봤더니 자, 이제 앞에 있는 프로그램들의 그 순서를 한번 하나씩 따져가서 보는 거예요. 사용자가 유저 페이지를 호출하면 서버가 유저 폼에 대해서 객체를 전달하겠죠. 자, 먼저 웹페이지에서 어떻게 불러지는지 여러분 알 수 있죠? HTML 폼에서 오브젝트로 유저 폼이 바인딩 될 거고요. 자, 유저 폼에 바인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을 한 다음에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겠죠. 자, 그러면 포스트 유저 요청에 의해서 모델 어트리뷰트의 유저 폼으로 그 값이 매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다음에 자 이제 밸리드 유효성 검증을 하겠죠. 자 만약에 오류가 발생이 됐으면 THL을 통해서 해당되는 메시지가 표시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흐른다.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지금 이 소스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서 해당되는 소스가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앞에 가서 소스를 다시 한번 보시고 들어와서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출력 예시를 가서 봤더니 사용자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등록이라는 버튼을 딱 누르면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이름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으면서 이름은 필수 입력한 겁니다. 메일에도 어떤 것도 표시가 되지 않으면서 이메일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나이에도 어떤 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나이는 1 이상 입력해야지만 됩니다. 라고 한 이런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웹상에서 사용하시다 보면 이런 메시지들 많이 보셨죠? 맞아요. 이런 식에 의해서 데이터가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타임리프 뷰에서 예시의 주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th 오브젝이라는 게 있었어요. 얘는요. 폼 전체에서 사용할 객체를 지정하시면 돼요. 이때 이 객체 이름은 보통 통상적으로 모듈의 속성 이름과 일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드. 얘는 객체의 필드와 인풋의 내용으로 자동 매핑이 되는 구조다라고 기억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이름이라고 폼이 딱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는 곳에 객체에 대한 필드와 어떻게 되니까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필드. 자, 에러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유효성 검사에 대한 내용들을 출력하는 구조라고 얘기를 했었댔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결합 효과에 대한 부분을 따져보면 이 서버의 객체와 뷰가 완벽하게 연결이 돼서 데이터의 전달과 검증 메시지가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처리가 되는 그 과정을 한번 순서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자,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 검증되어 있는 내용이 오류가 발생이 되면 오류가 출력이 될 거고 해당되는 내용을 수정을 하고 나서 성공이 되면 성공 처리가 되는 개념으로 데이터가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검증에 대해서 처리 과정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스프링 MVC와 베리데이션, 타임리프가 함께 작동하는 입력 검증에 대한 처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스프링 MVC 다룰 거죠. 자, 베리데이션 기법 우리 검증에 대한 거 아시죠? 자, 타임리프의 즉 템플릿 엔진 아시죠?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3박자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입력 검증 처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자 이 얘기예요. 자,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서버에서 검증하고 오류가 있으면 다시 화면에 메시지를 표시하는 전형적인 동작 흐름인데 그 흐름을 우선 가서 보시면 먼저 사용자에 대한 입력이 전송이 되어 있어야지만 되겠다. 얘가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자, 사용자가 HTML 폼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서브밋이라는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겠죠. 자, 누르면 보통 우리가 데이터 값을 가져올 때는 get 방식으로 가져오고요. 저장할 때는 보통 포스트 방식으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내가 저장할 거니까 보통 서브밋이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이 됩니다. 자, 이럴 때 두 번째로는 어떻게 누구를 검증한다? 컨트롤러에 의해서 밸리드로 검증을 수행하고 있어요. 자, 얘네들은 주요 처리 주체가 어디냐면 MVC의 컨트롤러에서 주로 그 기능을 담당합니다. 자, 컨트롤러 메소드는요, 밸리드라고 하고 지정이 되어 있는 폼 데이터를 자동으로 검증하게끔 되어 있어요. 얘는 표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구조 형식이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거니까 컨트롤러 애니테이션의 밸리드라고 하는 애너테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 관리는 누가 한다? 스프링 MVC의 컨트롤러가 담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만약에 에러가 발생이 되면 스프링은 자동으로 바인딩 리절트의 그 오류를 저장을 해요. 자, 그러면 얘는 누가 담당할 거냐?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담당을 하겠죠. 이럴 때 검증에 실패한 필드와 오류에 대한 메시지가 바인딩 리절트 객체에 저장이 되면서 해당되는 메시지를 보고자 할 때는 그 해당되는 내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볼 수 있도록 지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에러 발생 시에 바인딩 리절트에 그 오류가 저장이 되는 원리를 알았고요. 네 번째로는 타임리프를 통해서 그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구조였다. 얘는 누가 담당한다? 타임리프 템플릿이 담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TH 타임리프의 에러를 통해서 바인딩된 리절트에 담긴 오류 메시지가 HTML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트랜잭션과 베리데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있어요. 자, 얘네들은 대부분 다 AOP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OP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트랜잭션과 밸리데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여러 DB 작업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성공과 실패를 함께 처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법으로 선언적으로 간단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리데이션을 통해서 잘못된 사용자 입력을 서버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애노테이션이다. 이때 얘는 밸리드와 빈 베리데이션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간단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다. 자, 오류 표시 메시지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은 누가 담당하겠다? 바인딩 리절트가 그 오류 메시지를 받아서 탑리프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다.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친절하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법이 되면서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을 하겠죠? 안정성을 보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내용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우선 이런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이런 개념을 좀 알고 실습 시간에 실제로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작업을 직접 해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밸리데이션과 밸리드에 대한 각각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요, 다시 한번 앞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각각의 타임 리프에 대한 기능과 AOP에 대한 기능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은요, 다시 한번 해당 수업을 시청하시고 다시 해당된 우리 이 챕터로 들어와서 다시 수업을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과물은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과제번호 2024-000064. 본 결과물의 내용을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